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예물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났다는 글들을 많이 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저한테 닥치고 보니 이런 걸로 이 지경까지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식사를 시식할 기회를 주잖아요. 시식을 위해 상견례 이후 어른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시식은 예비 신랑과 둘이 할 수 있었지만 상견례 때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사돈끼리 한 번 더 인사도 나눌 겸 양가 어른들과 저희까지 총 6명이 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물은 그냥 반지 하나랑 시계만 하자.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는데 백화점 명품관에서 받아온 명품 시계 매장 명함이었습니다. 남자 시계 1,560만원, 여자 시계 1,520만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러면서 시계는 꼭 이걸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좀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이셨고 물론 저도 완전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께서 상황 판단을 하시고는 서로 예단비 왔다 갔다 하는 것 없이 애들한테 이것만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도 조금 안심하시며 그럼 예단 없이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자는 말씀인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러자 하시더군요. 근데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예물시계로 1,000만원이 넘는 시계를 하나요? 저는 그 시계가 있어도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꼭 하고 싶다 하시니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다 알았다 했었고요. 그러고는 예식장 예약금을 걸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쉬고 있는데 남친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오더니 어머님이 상당히 화가 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단을 안 할 수 있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다네요. 아니 예단을 저희가 안 한다 했습니까? 예비 시아버지께서 그러자 하신 건데 왜 저한테 난리인 건지. 그냥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그 후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친척들 명단이더라고요. 시아버지 1,000만원, 시어머니 얼마, 시할머니 얼마, 이모 100만원, 고모 100만원, 어쩌고 저쩌고 주르륵 적혀있는데 친척분들 뒤에 금액이 쭉 적혀있고 마지막에 합계 금액 3천이라 적혀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종이를 전달해주면서 5명은 뺐다고 하셨다네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 시계 금액과 비슷하게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계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예단으로 하자 하셨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리 말씀하시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저희 집안 식구들 속을 완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난 후 차를 마시는데 이러십니다. 나는 꼭 우리 아들 시계는 해주고 싶어. 사실 저는 이 말이 본인 아들 시계를 본인 돈으로라도 해주겠다 이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받아보겠어. 난 꼭 시계 해야 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더 이상 말 바꾸고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알아라. 더 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다다다 말씀하시며 손을 휘휘 저으시네요. 결국 예단도 하고 시계도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전 진짜 시계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시계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사실 이 말은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서 반항심에 말해본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다 싶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도 과간이었거든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친이 엄마, 그럼 얘 목걸이랑 다른 거는? 하고 물어봤는데 반지는 커플링으로 까르땡땡에서 하고 목걸이는 다른 데서 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투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커플링은 어차피 서로 해주는 거니 비싼 명품관에서 하고 목걸이는 저렴한 곳에서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일만 가지고 파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남친 어머님이 너무 많이 바라시는 것 같길래 어머님, 저 7,500 모았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예단 3천만 원 하고 시계 사고 나머지는 결혼식비하고 혼수하면 되잖아. 혹시 모자라는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이러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시계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차라리 그 돈을 집값에 보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고로 신혼집은 18평 정도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고 남친 6천에 양가에서 3천씩 보태주시고 모자란 건 대출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남친 돈은 집에 다 넣는 대신 식장 비용이나 혼수는 전부 제가 하기로 하고 거기서 남는 돈은 집에 넣거나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을 예정이었고요. 근데 이 와중에 1,500짜리 시계라뇨.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고 이후 마음 상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남친과도 대판해버렸습니다. 대화하는 도중 남친한테 예단하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아나요? 너가 왜 대출 받을 생각해? 예단 예물은 부모가 해줄 몫이야. 너가 대출 받으면 같이 갚아야 하는 우리 빚이 늘어나잖아. 너 대출 받기만 하면 너네 부모한테 쫓아가서 돈 받아낼 거야. 대출을 받더라도 너네 부모가 받아야지. 이 말을 듣는데 그동안 이런 또라이를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한 제 자신에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후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대판 싸우게 되었고 참다 못해 제가 먼저 파혼하자 통보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예물 때문에 파혼했다고 그까짓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예단도 문제지만 예비 시댁과 남친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조상신이 도왔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귄 기간도 있고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좋아했었기에 신경이 복잡하긴 하지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파혼한 거 참 잘했어요. 시댁 어른도 지랄 같지만 전 남친이 제대로 정신 나간 것 같네요. 예단은 친정 몫이니 대출 받으면 찾아가서 받아낸다고요. 진정한 또라이입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 위험한 종자 같은데 부디 안전이별하시길. 두 번째, 이글 읽고 완전 제 얘긴 줄 알았어요. 말 틀려지고 돈 때문에 사람 욱하게 만드는 거.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 완전 열받았는데 파혼하기 잘하셨습니다. 며느리 들이면서 장사하시려고 그러시나? 시어머니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아들 가진 게 무슨 유세도 아니고 저 남자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세 번째, 그 정도의 시어머니라면 아마 결혼하고 나서 바로 밍크코트에 다이아 등등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자도 영 아니에요. 님에게 전화해서
쥐엄마 편들면서 예단을 해오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거지 같은 놈이죠. 예단 예물이 그리 중요하면 받을 거 받고 줄 거 준다고 생각하고 다이아 세트라도 해주던지. 완전 도둑놈 심보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안전 이별하세요. 네 번째, 남자도 여자도 그 부모들에겐 귀한 자식들입니다. 지 아들은 투자해서 왕자처럼 크고 쓴이는 투자 안 해서 거지처럼 큰 줄 아나 봐요. 성인이 돼서 둘이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대체 그걸 빌미로 왜 한몫 챙기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파혼 축하합니다. 적어도 앞으로의 60년 인생은 건지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집과는 인연 맺지 마세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님도 고생하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